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힌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 관행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김석호 국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하도급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하도급법에 관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하도급 거래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 공사할 때 전기공사라든지 배관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거, 자동차 회사라든지 전자회사 같은 데서 부품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국가에서 지금 규제하는 건데요. 국가에서 규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그 거래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자치에서 당사자 간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네. 그 원사업자가 이제 이 공사 일을 주는 입장이고, 또 수급 사업자는 공사를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원사업자의 규모도 대부분 좀 큰 편이고 수급 사업자는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사업자가 자기가 아무래도 이 거래상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는다든지 아니면은 불공정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급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주로 원사업자한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래단지를 우려해서 상당히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어떤 경영 여건이 악화도 될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도 궁극적으로는 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전국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어떤 기반을 약화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부분에서 개입해서 공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 여러 가지로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로 좀 시끄러운 일들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조정을 하시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 적용되는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예, 법 적용되는 대상자는 이제 먼저 원사업자가 하고 수급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주는 입장인데, 그런 원사업자는 대부분이 대기업인 경우가 일단은 많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수급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간에도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가 그 하도급을 받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보다도 매출액이라든지 상시 종업원 수라든지 이런 규모 면에서 좀 더 크기만 하면은 이 법에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주요 규제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주요 규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원사업자, 이게 하도급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수급사업자, 중소기업을 보호하게 하는 그런 그 법, 이 규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네. 원사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들을 많이 정해놓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거래 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원사업자에게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하도급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 단가와 관련해서 물가가 변동된다든지 아니면 원자재가가 어떤 변동되든지 하면은 그렇게 수급사업자가 단가 조정을 요청했을 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도 주어졌고요. 또 이 원사업자가 자기가 어떤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단가를 인하를 한다든지 부당하게, 아니면은 발주해 놓고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납품을 받아 놓고 또 반품을 한다든지 네네. 하는 그런 것들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는 이제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또한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형사 제재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개정안에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 도입이 됐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또 개정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예,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에서는
최고 3배 이내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있는 3배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는 이 소위 말해가 3배 손해배상제가 기술 유용행위라는 데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부당한 단가인하, 그리고 부당한 발주 취소, 그리고 부당한 반품으로까지 이번에 적용을 확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적용을 확대한 이유는 저희가 중소기업 업계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이제 느끼고 있는 게 이제 부당한 단가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행위는 보통 그 원사업자 또는 뭐 대기업의 원사업자를 포함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또 일방적으로 일으키고 또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일어나면은 저희가 적발해서 처벌하기도 쉽지도 않는 데다가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큰 그런 네. 아주 악질적인 그런 불공정 행위 유형이라고 일단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행위를 넣어서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좀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새로운 제도 도입이 눈에 띄는데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 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해서 원사업자, 뭐 대기업들과 어떤 직접 납품 단가를 조정을 세비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네네. 원래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하고 직접 가격의 단가 협상을 해야 맞긴 한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감히 이제 함부로 단가 조정을 이렇게 요청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아무래도 이제 원사업자에 대해서 이 조직적으로 좀 이렇게 이 가격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가격 관련해 가지고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정된 하도급법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번 이 개정을 통해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루어지던 뭐 대기업의 어떤 또는 뭐 원사업자의 어떤 불공정 행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 억제가 되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어떤 이 협상력이라든지 거래상 지위가 많이 높아져서 앞으로 이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이런 행태들이 많이 좀 사라질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은 중소기업도 클 수 있는 기반도 좀 되고 대기업도 자기들이 전국적으로는 경쟁력도 높아져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서로 이제 보탬이 되는 네. 그런 효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또 이번 법안의 실효성이 있겠냐, 부작용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예. 향후에 좀 보완해서 나아가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혹시 이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혹시 뭐 남소라든지 대기업 거래처를 해외로 뭐 이전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장치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저희들은 이런 제도를 마련했지만은 우선 이 제도를 뭐 적용하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은 잘 조치해서 나가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의 김석호 국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